반갑습니다. 1시즌부터 챌린저와 대회에 도전 중인 닉네임 카이바입니다. 다들 롤체는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플레이로 재밌게 즐기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점수가 오르다 보면 분명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막히는 구간을 넘어서서 그 다음 티어로 시즌 마감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롤체 지지에 써 있는 현존하는 모든 빌드 코멘트와 함께 티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티어 정리라기보다 할 만한 빌드의 추천도를 정리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패치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은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 점수는 10층 초반이고요. 실제로 챌린저 상주 기간이 이번 시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800판 넘게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것들 빌드 설명과 함께 쭉 풀어보겠습니다. 너 그 점수에 영상 찍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점 따리는 이번 시즌을 어떻게 해석 중인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기존에 보던 각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추천 메타에 들어왔고요. 네, 초반 빌드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빌드들 전부 훑으면서 좀 코멘트 달아보는 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빌드 7요술사 베이가 리롤 덱입니다. 기존에는 베이가를 실제로 7레벨에 리롤을 했지만 이제 베이가가 너프를 한번 먹고 이제 새로운 리롤로 1코스트 세라핀 소라카 리롤이 지금 생겼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판마다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현재 겹치는 경우도 정말 허다해요. 필드 값도 너무 싼데 처음부터 끝까지 화력이 나오다 보니까 하기가 너무 쉽고 너무 세다. 대신 단점이 앞서 말한 것처럼 겹칩니다. 겹치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둘 정도는 같이 봐도 갈만은 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한 명은 이제 5렙에 상주하면서 1코작을 보고 또 한 명은 겹친 걸 확인했으니까 7렙에 가서 베이가를 롤한다? 뭐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1코스트 작이 화력이 굉장히 센 것 같고요. 다만 롤체는 이제 8명이서 하는 개인전인데 이걸 하면 라인전을 해야 된다. 라인전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또 리롤 빌드 특성상 리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리롤 스트레스 플러스 빌드까지 겹친다?
그래서 만약에 순방을 실패한다? 리롤 빌드 자체도 한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겹치기까지 했다?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패치 이후에 요술사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겹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제 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제일 최근 경기에 제가 소라카가 초반에 7마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그래서 메이지 각을 좀 섞어야겠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다림의 미학에서 조이가 나왔어요. 근데 소라카도 7마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차원문과 요술사를 적절하게 섞는 뭐 그런 빌드를 좀 해볼까 했는데 급한 메이지 하는 분이 제 필드에 하루 종일 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힘들다. 진짜 그만큼 인기 있고 겹치다 보니 좀 스트레스가 따라온다. 그런 걸 제외하면은 정말 좋은 빌드 같습니다. 정말 지금 현존하는 최고 날빌인 것 같고요. 증강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마법 지팡이, 만개한 연꽃, 전투 마법사 다 좋은데 이제 1코로 굴리게 되면 골드 증강 중에 그 요술사 전용 증강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좋은데 용발을 그냥 주는 게 있고 가갑을 그냥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탱템이 화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짚고 예를 들어 뭐 이온이나 가고일이 첫 턴에 완성이 된다. 탱김을 나와 있고 뭐 세라핀 소라카 뭐 둘 중 하나 이성 혹은 뭐 페어 집으면서 필드 구성한다. 하면은 말 그대로 탱김을 탱트럭을 몰면서 리롤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 전투를 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소라카가 힐을 합니다. 근데 탱라인은 안 죽어요. 힐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고 후반은 그걸 삼성작으로 메꿉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러니까 초반부터 후반까지 좀 다 강하다라는 점. 일단 추천도는 굉장히 높은데 부가적인 요소, 부가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해둬야 한다.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8차움은 라이즈. 이제 라이즈는 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빌드 같은 경우에 일단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즈를 준비 중인데, 혹은 차원문 김을 되게 튼튼하게 초반부터 붙었는데, 증강에서 차원문이 나왔다. 하면, 차원문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8렙 8차원문보다도 이제 차원문을 통한 강한 필드로 불이 한번 붙어 주시면 당연히 좋고요. 이제 높은 피 유지하면서 8렙에 적은 롤을 해서 9렙을 도달해서 5코스트의 상징을 박을 수 있다면 5코스트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차원문인 것 같습니다. 차원문 특성상 이제 제이스를 쓰게 되면 형변도 한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다이애나를 꼭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브라이어가 먼저 붙는다 하면 제이스와 브라이어 쓰면서 형변도 켜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5코스트로 한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1등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요술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강한 필드 유지할 수 있으면 구성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즈 쪽 빌드는 저는 전부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요술사 베이가 밸류입니다. 이거는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대로 하면 좋은지도 잘은 모르겠고요. 이게 좋으려면 어 템포가 좀 느린 게임을 하시게 된다면 초반에 요술사 잘 나왔고 그 필드 유지해서 9렙을 갈 수 있다 하시면 베이가가 아니고 노라의 템 주면서 약간 레벨링하는 요술사? 뭐 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요술사 지금의 갈래는 1코 롤을 하거나 3코로 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빌드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본인이 하시는 게임의 흐름이 9렙 50원을 좀 자주 간다. 내가 10판에 한 5판 이상은 9렙 50원을 좀 여유롭게 가는 그런 흐름이다 하시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빌드는 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핫에 돼 있어서 혹시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좀 자주 하는데 가서 롤체 하시는 분들 지지 많이 켜두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호술사 50 징크스. 시즌 오픈부터 좀 사랑받고 있는 그런 빌드죠. 꾸준히. 이제 7렙에 3코스트, 50 징크스, 코그모까지 되면 더 좋고요. 삼성작 해주는 빌드고요. 중반에 너프를 한번 먹어서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사냥꾼이 버프 되면서 최근에는 판당 한 명은 하는 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게 되는 근거는 증강은 당연히 좋고요. 사냥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증강이 있어요. 이게 광란의 사냥인데 찍으면 10% 아래 적을 처형하고 공격 속도 10%를 얻습니다. 사냥꾼들이.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사실상 8연승은 거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사냥꾼 기물이 1성이어도 탱라인이 2성이라면 광란 찍고 트럭을 몰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몬 트럭을 바탕으로 7렙에 도달해서 리롤 긁으면서 삼성작 해주시면 약간 순방 확정인 느낌?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아이템 보시면 이 빌드를 하게 될 때 올라프템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조금 이른 느낌이고요. 곡궁템과 방템을 준비를 하실 텐데 이게 칼리스타와 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리를 보고 있는데
사냥꾼이 좀 빈다. 혹은 칼리가 겹친다. 했을 때 이쪽으로 빼주시면 좀 스무스하게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냥꾼 빌드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순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6선봉대 흡혈의 낫 워익입니다. 리롤 빌드고요. 흠낫이 떴을 때는 대깨로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빵말이다. 두 번째 크립을 보는데 워익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순방을 보장 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워익이 한 마리만 있어도 됩니다. 역시나 게임의 템포에 따라 값싼 필드로 트럭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흠낫이 워익에 들어갔다면 전패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약하게 지고요. 그만큼 워익과 잘 맞는 사기 유물이고, 현재 최근에는 이게 흠낫이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순방률이 괜찮아요. 흠낫만큼의 포텐은 아닌데 여기서 빠지는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빠지는 화력을 뭐 트위치나 아니면 뭐 유물, 다른 유물로 좀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찬 구인수로 뭐 대체를 한다던가, 어쨌건 필드값 저렴하고 센 타이밍 일찍 가져오는 굉장히 좋은 증강 같습니다. 증강 같은 경우에 대장간 당연히 좋죠. 여기서 유물 흠나 뜨면 바로 가는 거고요. 이후에는 좀 전투 쪽으로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롤 빌드 특성상 업증강은 찍지 않고요. 이 외에도 그 선봉대 전용 증강이 있습니다. 선봉대가 스킬을 쓰면 CC 무적인,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유물이 없을 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괜찮은 느낌입니다. 유물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역시나 추천도는 조금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6마녀 라이즈입니다. 이제 상징이 필요하고요. 상징이 없을 때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마녀가 시너지가 증가할수록 어, 부가적인 요소가 많아지는데 6마녀의 경우 이제 2마녀 특성이 크기가 작아지고 체력이 120 감소. 스킬을 쓴 적에게. 근데 4마녀는 또한 초록색이 되고 매초 최대 체력의 6%만큼의 마법 피해를 입음. 6마녀는 또한 허약해져 마녀로부터 25% 추가 고정 피해를 입음. 그러니까 이게 다 마녀의 스킬에 걸려야 하는 건데 이걸 뿌릴 수 있는 AP 기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라이즈고요. 라이즈 대신 카르마도 가능합니다. 마녀의 카시가 있기 때문에 마도사도 켜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뜬 기물에 마녀를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상징이 필요한
빌드라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완성되면 4스테이지 굉장한 화력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즈가 좀 광역으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카르마보다도 라이즈가 괜찮은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차원문의 요새까지 타릭 쓰면서 그웬으로 전사까지 켜주고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빌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타릭 대신 뭐 모르가나가 있다면 라칸을 써도 되고요. 모르가나가 없다면 없어도 뭐 괜찮습니다. 라칸을 쓰고 어쨌건 탱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녀가 저코스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밸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4호 코스트 좀 강하게 좀 빵빵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타릭 말고 다른 기물이 붙었다면 올리셔도 괜찮고요. 그웬 말고 역시나 다른 기물이 붙으셨다면 올리셔도 됩니다. 전사보다도 이 빌드의 전투는 4코스트 상징을 먹은 AP 마녀가 스킬을 뿌려주고요. 피오라가 막타를 쓱쓱 치는 좀 그런 식의 승리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웬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 역시나 타릭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징이 필요해서 난이도는 좀 있는데 역시나 가능하게 되면 추천드립니다. 라이즈는 체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이즈 성능 빌드는 전부 다 저는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6형변 바루스 스몰더입니다. 이게 시즌 초반에는 좀 유행을 했다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나오는 그런 빌드였어요. 이게 밸류에 가깝죠, 사실상. 형변으로 트럭을 몰았다면 이제 4스테이지 8렙 구간에 돈을 덜 쓰면서 9렙에 도달해서 스몰더까지 연결해 주시면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이젠 후라이팬이 있어서 형변을 8형변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1등까지는 정말 충분히 볼만합니다. 다만 이제 빌드 완성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좀 바로 각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면서 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형변 빌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승률도 다 좋으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저도 형변을 했을 때 승률이 다 괜찮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좋은 빌드가 아닌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각을 봐도 되는 그런 빌드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담으로 어제 기준 형변으로 600점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위표를 살짝 보다가 이제 챌린저 3페이지에 마스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캐인가 해서 들어가 봤는데 부캐는 아니시고 그 어제 오늘 되게 빠르게 올리셨는데 형변을 다 하셨어요. 다 1, 2등을 거의 하셨고 1, 2, 3등 내외로 다 하셨고 거의 다 형변 빌드였고 네, 600점을 올려서 마스터인데 1000점을 통과하신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생각이 났습니다. 되게 지금 좋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본 통계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추천 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역시나 느린 템포의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9렙이 확정이죠. 저는 무조건 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임에선. 다음으로 6폭파단 바루스입니다. 이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폭파단 같은 경우에 6폭을 하려면 상징이 필요하죠. 아, 상징이 필요하지 않네요. 근데 이건 사실상 상징이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6폭을 넣게 되면 밸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일단 빌드의 안정성이 너무 흔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럼블 제외에 원거리 기물인데 이 아이들이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생 딜러거든요. 그럼 8렙 기준 상징이 있다고 쳐도 앞라인을 3마리를 세우는데 지금 이 필드만 봐도 탐켄치, 쉔 럼블, 뭐 헤카림까지 안정성이 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템을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게임에서 탱 캐릭 하나, 메인 캐리 하나 이 정도 쥐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숙련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하게 된다면 프리즘 증강의 유연함, 랜덤 상징을 스테이지마다 주는 증강이죠. 거기서 폭파가 뭐 뜨고 뭐 관련해서 쭉쭉 떠주면 그럼 좀 할만할 것 같고 이게 아니면 특성 추적자로 여러 상징을 뽑았을 때 근데 그마저도 특성 추적자로 달콤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어, 배제해도 되는 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숙련자용 빌드다.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4 아르카나 바루스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바루스 덱이라고 나오자마자 좀 난리가 났었죠. 현재는 너프가 됐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어, 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정성이 말이 안 됩니다. 아르카나 탐켄치로 켜서 현재 시너지 9줄을 켜죠. 탐켄치 아르카나로 체력을 이제 필드 기물 전부 추가 체력을 얻는데 어, 그 체급이 8렙 기준 굉장히 강력하고요. 메인 캐리가 이제 탐켄치, 바루스 이 아이들 비중이 좀 높다 보니 다른 애들은 일성이어도 비교적 진행이 가능하고요. 안정성이 정말 남다르다. 화력도 너무 세고요. 그냥 저는 이거 무조건 4코스트 AD로 할만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면서도 할만한 빌드다. 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제라스 빌드, 그러니까 제라스 템을 미리 준비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바루스 템 깔끔하고 방템은 완성하기가 좀 쉽죠, 비교적. 그래서 바루스 템과 탐키치 템 준비해서 8렙 도달해서 리롤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라스 뜨면 더 좋고요. 증강으로는 이 빌드 할 때 저는 보기도 받고 돈 증강을 2개 찍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센 거. 돈 센 거. 혹은 뭐 어찌 됐건 3돈을 하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 증강으로 다 땡겨 와서 점프를 한다? 원래라면 좀 가능하지 않았을 법한데 이게 그만큼 완성됐을 때 화력이 높은 밸류 라인이지 않나. 근데 밸류 라인으로만 보기에는 8렙의 바닥을 쳐도 그만큼 화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면서도 할 만하고 이기면서도 할 만한 그런 좀 방향성이 좋은 그런 빌드라고 생각을 해요. 강 나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7섬뜩 신드라. 여기도 좀 짧게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드라 빌드 같은 경우에 신드라만 삼성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섬뜩을 섬뜩이 잘 뜬 걸 기반으로 브라이어까지 이어갈 건지. 근데 어찌 됐건 섬뜩 자체는 좀 준비물이 많다? 한 번에 각보기가 좀 애매하다? 조건부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게 되면 명확한 각 자체는 증강체 보시면 마스코트, 이건 무조건 할 만하죠. 마스코트 뜨면 정말 그냥 찍을 만하고요. 섬뜩 같은 경우도 뭐 섬뜩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걸 찍고 5섬뜩을 빠르게 채울 수 있다면 찍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외에는 역시나 5섬뜩 자체가 지금 버프가 많이 됐지만 3스테이지 기준 엄청난 트럭을 몬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사형변에 밀리고 무인수에 밀리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옛날에 광신도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보다는 좀 약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빌드는 너무 특수한 경우에는 너무 특수한 경우에만 타기 때문에 바로 갈래를 정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 추천은 그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앞서 증강체가 좀 따라준다면 탈만한 그런 빌드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서리바루스입니다. 시즌 초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즌 초반, 중반 이제 서리를 좀 많이 보는 그런 게임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사그라든 편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성도 8렙 기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하게 된다면 이제 상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상징을 지금 먹고 바로 강한 필드 구성이 가능하다 하면 찍을만 한 것 같고요. 역시나 설이 전용 증강이 있죠. 뜨게 되면은 찍을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애나까지 이어지면 역시나 상위권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8렙에 돈이 좀 부족한 그런 게임을 하게 된다 하면 어, 더 뻗지 못하게 되면은 좀 고점이 확 낮아지는 느낌이고요. 템 같은 경우 뭐 바루스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라프 템 준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템은 좀 다채롭게 먹어서, 그러니까 결국 서리 기물이 3코스트 이 아이들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만약에 서리를 하시게 되면 템이 몰아서 넣어지지 않아서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많이 돼왔고 역시나 저의 숙련도 문제일 수도 있으나 제가 굴리기엔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각을 보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바루스를 할 거라면 아르카나 바루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2부에 나눠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빌드 추천도랑 이제 써놨는데 이제 혹시나 좀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 놓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롤체 지지 훑어보는 영상 녹화 마치겠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2편도 바로 녹화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